와인? 그거 그냥 포도하고 물하고 섞은 다음에 발효시켜 만든 술 아닌가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그 속에는 정말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취미설계소입니다. 오늘은 포도 한 송이에서 시작해 수천 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당신의 취향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콘텐츠는 와인의 정의로부터 와인의 매력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와인의 정의입니다. 와인은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술입니다. 중요한 점은 오직 포도만을 으깨고 물 한 방울도 넣지 않는다는 것이죠. 으깨어진 포도에서 나온 당분이 발효 탱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효되며 알코올이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인공 첨가물 없이 만들어지기에 사람들은 와인을 자연히 빚은 술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와인을 만드는 데 쓰이는 포도는 일반 식용 포도가 아니라 당도와 산도가 훨씬 높은 와인용 포도입니다. 이 포도는 말 그대로 술이 되기 위해 태어난 포도예요. 와인용 포도는 일반 식용 포도에 비해 크기가 작고 껍질이 두꺼운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와인의 종류입니다. 와인의 세계는 아주 넓습니다. 간단하게 5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레드 와인은 껍질째 발효한 적포도로 만듭니다. 깊은 색감과 무게감 있는 맛이 특징이죠. 레드 와인의 대표주자 카베르네 소비뇽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와인 생산국에서 자란다고 해요. 이유는 강한 적응력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와인계의 잡초 같은 존재죠. 두 번째로 화이트 와인은 주로 청포도로 만들지만 껍질 벗긴 적포도로도 만들 수 있어요. 샤르도네는 버터 바닐라 향이, 소비뇽 블랑은 플레음 감귤향이 납니다. 프랑스에서는 생선 요리의 샤르도네를, 뉴질랜드에서는 양고기의 소비뇽 블랑 조합을 즐깁니다. 나라별로 음식 궁합도 다르다니 신기하죠? 세 번째 로제 와인은 레드 와인처럼 만들되 껍질과의 접촉 시간만 줄입니다. 그래서 연한 핑크빛이 돌죠. 가볍고 산뜻해서 여름 와인으로도 인기예요. 네 번째 스파클링 와인은 자연 발효 중 생긴 탄산을 그대로 병에 담은 와인입니다. 팡 하고 터지는 순간 분위기는 자동으로 샴페인 모드가 되는 거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아무 와인에 붙이면 프랑스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에 명명하는 고유명사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 와인은 발효 도중 브랜디 등 주정을 넣어 알코올 도수를 높인 와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쉐리와 포트 와인이 있죠. 포트 와인의 경우 역사적으로 영국이 와인을 수입하다가 도중에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 알코올을 넣어서 도수를 높이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포트 와인의 시작인 것이죠. 세 번째 주제는 와인의 기원입니다. 와인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일대의 고산지대에서 인류는 포도를 단순히 먹는 과일이 아닌 마시는 기쁨으로 발전시켰죠. 이 지역 유적지에서는 크베블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점토 항아리가 발굴되었는데 항아리 내부에서 포도주 발효의 화학적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즉, 인류는 이미 기원전 6,000년부터 발효라는 마법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숙성시켜 풍미를 완성하는 법을 터득한 셈이죠. 와인은 이후 인류 문명의 흐름을 따라 흘러갑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제사장과 귀족의 전유물이었고 고대 이집트에선 파라오와 신들을 위한 성스러운 음료로 사용됐습니다. 벽화 속에서 보이는 와인 제조 장면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하늘에 바치는 정성이었습니다. 그러다 고대 그리스에 이르러 와인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와인을 단순한 음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와인에는 감정이 있고 영혼이 깃든다고 믿었죠. 그래서 등장한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 와인의 신이자 광란의 신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쾌락과 예술, 그리고 이성과 광기의 경계에 대한 붕괴를 선물한 존재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와인은 철학자들의 토론장에도, 연극 배우의 무대 뒤에도, 사랑 고백의 잔속에도 함께했죠. 이후 로마 제국은 와인을 좀 더 실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와인은 전쟁터에서도 빠지지 않았어요. 로마 군단 병사들은 매일 일정량의 와인을 배급품으로 받았고 전장을 버틸 정신줄은 와인 한 잔에서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심지어 물보다 와인이 더 위생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전투 중엔 물에 와인을 섞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와인을 단순한 술로 보기보다는 신과 인간이 나눈 문화이자 시간의 향을 담은 기록으로 보는 것이 와인을 진정성 있게 대하는 자의 바람직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와인의 성분입니다. 와인은 성분도 꽤 과학적입니다. 포도에서 나온 수분이 약 85%, 자연 발효되면서 생성된 알코올이 12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포도 껍질과 씨에서 나오는 탄닌, 입안의 침샘을 자극하는 신맛을 내는 산, 그리고 목 넘김을 좋게 해주는 당분까지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와인의 진정한 묘미는 수백 가지의 향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일, 꽃, 나무, 흙, 심지어 가죽 냄새까지. 예술가들의 언어로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와인은 젖은 숲바닥에서 읽는 고전 소설의 향이 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왜 와인을 좋아하는지 그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천재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와인은 병 속의 예술이다. 와인은 맛보다 향으로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의 잔에서 꽃, 나무, 과일, 향신료까지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와인을 마시는 향수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또한 와인을 단순한 음료로 보기보다는 포도밭, 생산자, 기후, 토양의 스토리가 함께 따라오는 술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와인을 마신다는 건 곧 지역의 철학을 마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와인 한 잔, 알고 보니 참 깊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취미설계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